안녕하세요. 연단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가맹사업, 가맹희망플러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분석해 본 자료들을 가지고 좀 전문가답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할 일도 있고 해가지고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화장품 업종을 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장에서 뭘 볼 수 있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냐면 전에 봤듯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정보공개에서 비교 정보인 가맹희망플러스를 통해서 화장품 업종 브랜드별로 도소매 화장품 업종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게 뭐 3개년도, 5개년도 이렇게 분석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니까 2020년, 2019년, 2018년 3년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맹점 수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2018년에는 189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가맹점이 2018년에 189개 있었고요. 2019년에 193개, 2020년에 18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되면서 확 줄었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힘들다고 화장품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되면 마스크를 쓰니까 여성분들 화장이 덜 하시고 또 특히 테스트하러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가시는데 직접 가서 테스트 안 해볼 거면 화장품을 내가 썼던 거 온라인으로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지 매장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게 예를 들어 신규 개점은 2018년에 13개, 2019년에 9개, 2020년에 3개가 개점이 됐더라고요. 해지는 정반대로 2018년에 10개가 해지되고 2019년에 21개가 해지되고 2020년에 17개 해지됐고요. 계약이 그냥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된 경우도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는 6개가 계약 종료됐는데 19년에는 18개, 20년에는 41개가 계약 종료된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매출액 비교 정보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18년에는 1,000만 원 단위, 2,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020년에는 1,800만 원 단위로 확 줄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계속 주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로 눈에 띄게 자료가 드러난다는 것은 확실히 사장님들이 어려워지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제 본사는 어떤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져가지고 본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갈 이 표입니다. 이제 주요 화장품 5개 브랜드라고 하는데 매출이 좀 높은 5개사의 가맹점 매출액과 가맹본부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가맹희망플러스를 해보니까 각 브랜드별로는 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희망플러스에서는 이걸 솔팅해가지고 뽑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사안 같고요. 이 자료는 제가 개별 사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추출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이지만 가맹본부는 18년, 19년, 20년이 매출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가맹점 사업자들은 18년에서 19년은 살짝 2020년이 되니까 뚝 떨어지는 매출액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화장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출이 늘더라고요. 근데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확 준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부가 자신들의 매출 이익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본부 스스로 팔아서 매출을 챙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갑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그래프를 보는 순간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시장에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실제 갑질이 있고요. 갑을 관계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을 정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갑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만나본 가맹점 사업하시는 사업자님들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그냥 남의 돈 쉽게 벌겠다고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는 약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용한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은 매출을 챙기면서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화장품 살 때 되게 많은 마켓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있고 소셜 커머스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요? 싼 데 갑니다. 제가 화장품 사장님들하고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본사가 화장품의 가격을 달리 유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가맹사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모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의 가격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매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실제 옆 가게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내가 받는 금액이 더 비싸다. 내가 전속 거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알듯이 가맹사업 거래는 전속성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다. 본사가 물론 가격을 완전히 확정해서 줄 수는 없지만 미리 가격을 저렴하게 팔려면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사랑 가맹점 사업자가 맘대로 가격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사는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서 시장에 뿌려버리면 이 로드샵을 하시는 사장님들, 가맹점 사업자님들께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상황을 본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분석하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일단 대안으로 내놓은 게 어제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좀 개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표준계약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다시피 강제력이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인 거거든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호소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안 정도로 이제 로드샵 화장품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결국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수치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화장품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매출이 줄고 사업이 어려워지시는 것은 사장님들이 운영을 잘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정해지는 세상은 서로 다 같이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